미얀마 수행처 방문 때였다. 오, 저거 좋은데? 모기장 안에서 정진하는 수행자들의 모습은 한국 선원의 모습과는 이질적인 느낌이었지만 자유로우면서도 고귀한 느낌은 매한가지였습니다. 어렸을 때 쟁반에 음식 미리 차려놓고 팔이 달라붙지 말라고 덮어놓은 밥상보 같지만 하하하하. 모기가 많아서뿐만 아니라 말라리아라는 무서운 질환이 모기를 통해 전해지기 때문이죠. 예방이 최우선입니다. 모기에 물려서 가려우면 어찌합니까? 반응하지 말고 바라보라. 끙차. 헉. 반응하기 전에 알아차리고 예방하는 법. 네. 박수 소리가 이상한데? 아니 모기장 수행이 네. 좀 처음 보거든요. 굉장히 신기하기도 하고 낯설기도 한데 안나 씨랑 민영 씨는 어떠세요? 모기장 수행. 모기장도 안 사요. 아 보통 모기장을 안 네. 써요? 러시아에서 저는 높은 층에 살고 있어서 여기서도 보통 별로 없어요. 모기가 없구나. 아, 저는 모기장을 여름철에는 자주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침대 위에 그 개인 모기장, 이 만화에 나온 것처럼 그거를 이렇게 세팅을 해놓고 그 안에서 수행이 아니라 잠을 자죠. 아니 그건 모기장이 아니고 그 있잖아요 공주방. 네. 아, 모기장이에요. 아 그래요? 네. 모기장 그래요? 네. 네 뭐 그렇다고 치죠. 빨리 일어나고 싶으면 어떻게? 아, 이제 지퍼를 빨리 열면 돼요. 일어나서 빨리 열고. 뭐든지 빨리 하고 싶으면 빨리 네. 하면 돼요. 네. 또 모기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빨리 닫고 빨리 열어야 되거든요. 네. 저는 약간 모기가 좋아하는 타입이에요. 왜? 오. 예, 모기가 또 암컷이 또 피를 이렇게 아, 하기 그래요? 때문에 저는 되게 굉장히 모기한테 인기가 많습니다. 예, 그래서 좀 많이 시달리고 있고요. 지금 3월이잖아요. 네. 조만간 또 이제 저에게 올 거예요, 모기가. 아. 예, 한 5월 달만 되면 네. 모기가 이제 알을 까고 이제 네. 밖에 나오면 바로 또 저를 찾아올 겁니다. 잘 씻으세요. 아니, 제가 더 잘 씻는 걸로. 그러면 또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볼 텐데 그 스님께서 미얀마 수행을 얘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이 미얀마가 불교 국가잖아요. 네. 이렇게 동남아시아에는 불교 국가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 뭐 미얀마, 태국, 뭐 라오스, 캄보디아 뭐 등등 불교 국가가 참 많이 있죠. 근데 선생님 제가 듣기로는 음. 미얀마가 말이죠. 네. 국민들이 다 출가를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이게 진짜 맞아요. 사실인가요? 뭐 저도 다 가보진 않았는데 미얀마, 뭐 태국은 일반적으로 군대 가듯이. 거기는 예. 마치 이제 절로 군대에 가는 것처럼 네, 절로. 군대, 그러니까 의무처럼 완전한 의무는 아니지만 아. 의무처럼 얼마간 기간을 이제 사찰에서 보내게 돼 있고 그게 아마 불교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는 어떤 반증이 아닐까 싶어요. 어떤 문화와 간습이지만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마치 이병날짜 날라오듯이 날라오죠. 그 예전에 그 가수 우리나라에 왔던 2AM인가 거기에서 니쿤이 아, 그 맞아요. 태국 가서 본인 나라 가서 얼마간 또 출가 생활했잖아요. 네, 그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진짜 불자가 안 될래 안 될 수가 없는 그쵸. 그런 환경이네요. 분위기가 되어 네, 있네요. 네,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또 미얀마에서는 그 비구가 되기 위해서는 단 하루 정도만 수행을 해도 그 비구계를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아, 그 이제 맞나요? 나이에 따라서. 아, 나이에 따라서 네, 나이가 어리면 이제 삼위 스님이 되는 거고요. 우리처럼 이제 성인의 나이, 뭐 19인가 20살? 네. 그때쯤 돼서 이제 출가를 하면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비구계를 줍니다. 날 그 뭐 시간을 많이 두거나 그런 게 네. 아니라 우리는 이제 그 비구 스님이 되기 위해서 삼위 스님 4년을 보내고 행자를 1년 보내고 이런 그 과정이 있는데 이제 불교 국가에서는 그걸 이제 나이대별로 책임질 수 있는 나이로 쳐서 비구계를 주고 삼위계를 주는 거라서 연령대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그럼 연령이 높아질수록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냥 바로 비구계를 주죠. 아, 들어가면 연령이 이제 높아질수록. 스님으로서 살도록 책임을 바로 부여하는 거예요. 네. 그럼 빨리
되고 싶으면 미얀마로 가면 되는 건가요? 아, 그런가요? 그런 편법을? 근데 편법이라니까 좀 네, 그런데 네. 외국인의 경우는 예외가 있습니다. 아, 예외가. 그래서 흰 옷을 입으면 이제 행자를 의미하는데 거기서 외국인들은 보통 그 국가마다 센터마다 좀 다를 건데 대개 한 1년 정도 행자 생활을 할 거예요. 그렇군요. 보통 이게 동남아나 이제 다른 국가에 가시면 네. 얼마 정도의 시간을 좀 계세요, 보통은? 보통이라는 건 아니고 개인적인 취향이라든지 그 정서가 맞으면 오래도 계시는데 뭐 안거를 보낸다 그러면 3개월에서 4개월, 6개월 그 안으로 우기를 보내고 오는 거죠. 그 미얀마가 모든 그런 시간이 다 모기가 있나요? 그렇죠. 거기가 아. 습하고 없을 그러니까 없을 때도 있겠죠. 좀 아. 적고. 근데 모기를 한국 사람 많이 타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뭐 워낙에 습한 나라다 보니까 그게 좀 일반화돼 있어서 그 숲에서 두타 수행하는 스님들도 꼭 모기장을 갖고 다니고 우산을 갖고 다니죠. 이런 모기장처럼 돼 있는 게 아니라 우산에다가 모기장을 딱 쳐서 나무 밑에서 이렇게 좀 그런 사진 아마 인터넷에 많이 봤을 거예요. 그걸 일반화돼 있어요. 그럼 진짜 그런 쪽 지역, 미얀마 쪽에서는 이렇게 모기장 수행하는 게 굉장히 흔한 장면일 수도 있겠네요. 네, 저희는 사실 모기장 잠잘 때 네.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스님들께서는 수행하실 때 특히나 뭐 미얀마나 이제 동남아 쪽 계신 분들은 네. 항상 이렇게 모기장을 챙겨 다니시면서 수행을 한다는 예. 것들이 그것도 되게 어떻게 신기하네요. 보면 대단하신 것 같기도 네. 해요. 이렇게 수행을 위해서 항상 이렇게 준비를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걸 또 보면 사람들이 의아해하는 게 아니라 네. 굉장히 당연하게.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네. 받아들인다는 게 네, 이렇게 얘기를 나눠보고 있는데 그럼 이쯤에서 네. 사실 스님께 기회를 안 드리고 싶었지만 스님의 해설 또 아. 들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저도 이 미얀마, 태국 이런 등지에 불교국가를 방문한 게 이제 처음이었을 때 이제 이 그림을 그리게 됐어요. 우리나라하고 문화가 다르고 또 전통이 다르다 보니까 그곳에서의 불교 모습, 수행자의 모습은 어떨지 궁금하기도 해서 이제 방문했는데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들이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선원인데 선원 안에서 모기장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치고 자기 공간을 딱 마련해서 수행하는 게 특이해서 제가 이걸 그 일화를 그림으로 그리게 됐어요. 그럼 오늘 어라 스님 찾아봤고요. 또 어라 오늘은 무슨 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찬 스님의 만화 해설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또 이쯤에서 소통해야죠. 네, 통 크게 소통할 시간입니다. 지찬 스님의 해설 듣고 여러분들께서도 궁금증 많이 생기셨죠? 저희와 함께 궁금증 나눠보시면 되겠습니다. 통 크게 소통하자. 네. 네. 그럼 첫 질문 제가 드려보겠습니다. 네. 네. 자 빰빰빰빰빰. 빠바밤. 도대체 미얀마에 왜 가셨습니까? 아니 그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제가 그쪽 불교권에서의 수행과 분위기, 불교적 분위기가 궁금해서 이제 가보게 됐죠. 그것도 이유가 하나 있었어요. 네, 배경이 궁금해요, 스님. 내가 이제 한국 선원에서 공부하다가 스님들도 시간이 오래되면 여러분들도 아마 그럴 거예요. 방송 생활 오래 하면 너무 익숙해져서 매너리즘에 빠지잖아요. 우리들도 그런 시점이 와요. 그래서 고민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나의 초심을 챙기고 싶어서 그쪽 나라는 이제 불교 부처님의 말씀을 원음 그대로 뭐 이행한다, 신심이 좋다 이런 얘기들 많이 보잖아요. 다큐나 사진 같은 데 보면 특히나 또 티베트도 보면 달라이라마 스님이 법문하실 때 일반 제가자뿐만 아니라 스님들도 그 공경함이 그냥 모션에 나와요. 그냥 눈에 막 초록초록하고. 근데 거기 보면 이제 어린 스님들만 그러는 게 아니라 이제 저같이 승단 생활을 좀 한 분들도 그런 초심 같은 마음들이 자꾸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살아있는 곳은 내가 방문하면 나의 예전 초심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궁금하기도 하고. 네. 되게 그래요. 멋있는데요. 와, 멋있어요. 초심 여행. 네. 찾으셨나요? 언제 가신 거예요, 스님? 이게 몇 년 된 것 같은데 정확히 연도가 기억이 안 나요. 한 4, 5년 된 것 4, 같은데. 5년 전에? 네. 그런데 가서 찾으셨나요? 그랬는데 네. 그렇게 해서 찾을 수 있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찾았어요. 또 그런 깨달음을 마치 얻으셨군요.
원효 대사하고 의상 대사가 당나라 유학을 가려다가 의상 스님은 가시고 네. 원효 스님은 돌아왔잖아요. 네. 그 이유가 이제 해골물을 먹고 불법이 당나라에만 있지 않을 거다라는 어떤 자기 마음의 전환이 있었잖아요. 근데 거기 가기 전에 이제 그런 비슷한 경험을 하게 됐어요. 어른 스님의 법문을 본 거죠. 그래서 내가 늘 진리가 밖에 있지 않고 안에 있어서 안에서 찾으라고 해놓고 내가 나의 초심을 바깥에서 찾았구나. 내 마음의 회복이 필요한 건데 거기 간들 찾을 수 있겠나라고 결론이 났는데 표를 끊어놓은 거예요. 표를 끊어놔서 어쩔 수 없이 돈이 아까워서 그렇지만 가서 좀 더 경험을 하면 내가 또 얻을 게 있겠다 싶어서 그렇게 해서 방문하게 됐어요. 그럼 미얀마 불교, 한국 불교 똑같나요? 아니면 다른 점이 있나요? 불교라는 큰 테두리 또 부처님의 말씀에는 차이가 없는데 전통이 조금 다르다 보니까 이제 대승권과 테라와다 상자부 불교가 조금 차이가 상이한 부분이 있어요. 계율적인 부분이나 어떤 뭐 관습이 조금 다릅니다. 민영 씨는 미얀마 안 가봤죠? 네, 가보고 싶죠. 그래요? 네. 소혜 씨는 가보셨나요? 아니 저는 마치 이렇게 얘기하니까 가본 것 같잖아요. 네. 전혀요. 저는 해외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미얀마를 이제 간접 경험을 해봤어요. 스님 덕분에 스님께서 저 미얀마를 갔다 오신 이야기를 이렇게 좀 그려주셔서 보니까 타나카 나무 가루를 이렇게 미얀마 사람들이 얼굴에다 바르더라고요. 네. 근데 되게 또 재밌었어요 그게. 그거 다큐에서 많이 보지 않았어요? 네, 다큐에서 봤는데 스님 만화로 통해서 또 네, 접하니까. 나 그거 정말 바르고 싶었는데 스님은 바르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스님 바르면 안 된다고 하셔서. 네. 그래서 또 괜히 가서 아니 나는 괜찮으니까 바를게요 하면 괜히 한국 불교를 대표해서 네. 욕먹일 수 있어서 그렇습니까? 왜 그런가요? 했더니 그게 화장품에 해당하니까 스님들은 향 나고 뭐 이런 것들을 분칠하고 이런 걸 하면 안 되니까 금지돼 있다 그러길래 그렇습니까? 하고 이제 경험을 이야기로 대신했죠. 아마 안나 씨도 그렇고 민영 씨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미얀마에 간 적이 없었기 맞아요. 때문에 네. 좀 궁금하긴 해요. 스님께서 미얀마에서 있었던 뭐 일화들.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뭐 승복을 다리셔다가 또 네. 그 마호라는 소임을 하시다가 또 할머님을 또 뵈고 재밌던 이 에피소드도 있었다고 하셨거든요. 네. 그런 얘기들을 한번 좀 듣고 싶은데 짧게 할까요? 예, 그럼? 짧게 얘기해 주시죠. 제가 오랫동안 거기 있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서 진짜 몇십 년 동안 공부하신 스님들이 들으시면 아이고 뭐 아는 척하네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짧게 경험한 바로 그런 일이 있었죠. 이제 저는 제 전통대로 행동을 했는데 그쪽 정서에서는 저의 모습이 굉장히 새로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오는 에피소드들이 있었어요. 마오라는 게 이제 선원에서 풀을 하는 거죠. 스님들 옷을 이렇게 우리 승복을 전통적으로 풀을 입혀서 다렸지 않습니까? 그 이제 워낙에 땀을 많이 흘리다 보니까 미얀마가 좀 습해요. 또 게다가 안거가 우기에 있다 보니까 더 습하죠. 그러니까 이게 풀옷은 이게 습기에 약해요. 부질근해지거든요. 근데 이제 평상시엔 입지 않다가 이제 해제해서 나올 무렵에 내가 승단 그쪽에 센터에서 나올 무렵에 이제 마치 그 휴가를 받은 군인처럼 야, 깨끗하게 하고 가야지 하면서 제가 풀을 했는데 거기는 그런 재료가 없잖아요. 네. 먹고 남은 밥을 으깨가지고 끓여가지고 제가 그거를 풀을 해고 다릴 수가 없으니까 잘 밟아가지고 햇볕에 말렸는데 그걸 보고 이제 사람들이 굉장히 신기했던 것 같아요. 먹이는 해지니까 해충이니까 없애도 되는 것이 아닌가요? 아니에요. 미얀마 분들은 스님이 아니어도 일반 분들도 그 모기를 잘 안 잡아요. 해충이어도 생명이 있다는 그 인식 때문에 최대한 살생을 자제하려고 하더라고요. 부산에 이제 제가 또 아는 미얀마 스님이 있는데 그쪽에 미얀마 대학생들이 이렇게 교환학생으로 와서 공부를 많이 해요. 근데 그 친구들이 부산도 약간 여름에 습할 때가 있거든요. 엄청 습하거든요. 근데 모기가 많아요. 근데 안 잡고 이불 속에서 하루 종일 땀 흘리면서 잤다는 얘기 듣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우린 손쉽게 잡았는데. 정말. 그냥 물리시지 그냥. 아니, 물리면 너무 괴롭고 그쵸. 가려우니까 근데 죽이기는 그렇고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자, 얘기가 이제 또
또 어려운 쪽으로 이제 불살생 5개로 넘어갑니다. 네. 근데 스님 음. 이게 사람이 사실 물론 저희야 살생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만 이게 실수로 혹은 타의에 의해서 뭐 예를 들면 뭐 이렇게 길을 가다가 이렇게 실수로 이렇게 벌레나 개미를. 곤충을 이렇게 밟을 수도 있고요. 네, 죽일 네. 수도 있단 말이죠. 맞아요. 이런 경우는 좀 어떻게 저희가 좀 받아들여야 될까요? 저희가 아니라 우리도 힘들어요. 그거를 또 어떻게 얘기하기도 참 애매한데 최대한 내가 의도를 갖지 않고 살생하는 것을 좀 삼가고 그런 장면을 좀 잘 연출하지 않도록 우리가 지켜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제 염두인데 또 이런 것들이 경구가 또 마음에 걸릴 때가 있어요. 부처님께서 알고 지은 죄와 모르고 지은 죄 어느 게 더 중요한가 하니까 모르고 지은 죄가 중하다 이런 얘기를 그거 했었거든요. 중하다고요. 네, 왜냐하면 뜨거운 것을 알고 만졌을 때와 모르고 만졌을 때 데이는 어떤 크기가 그렇죠. 모르고 만졌을 때 훨씬 더 많이 데이니까 그걸 비유로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거기에서의 중도는 우리가 스스로 지혜롭게 선택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숨만 쉬어도 세포가 죽고 살고 하기 때문에 머리를 한 대 잘못 때려도 뭐 그죠, 뇌세포가 네. 죽는다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다 생명으로 보자면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죄의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 불살생이라니까 살생을 하지 않는 것보다는 방생의 개념으로 어떻게 하면 생명을 좀 더 존중하고 살리고 키우고 승화시킬 수 있나 이거를 좀 더 상기하면 더 좋지 않을까 좀 요즘 시대에 맞춰서 이렇게 해석해 봅니다. 아마 이 만화를 그리시면서 그러셨던 그런 느낌도 드셨을 것 같아요. 네. 내가 수행을 하는데 모기장을 치면서까지 수행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수행을 하시다 보면 이렇게 외적으로나 안쪽 내적으로나 어떤 이렇게 방해 장애물들이 있을 겁니다. 맞아요. 예, 그럴 때는 스님 어떤 생각 또 어떻게 좀 대처를 하세요? 그것 때문에 이제 이 그림을 그리게 된 거예요. 근데 뭐 우리 그 일화는 모기를 예로 들었지만 옛날 우리나라는 이제 그런 말라리아라는 모기 때문에 고민하거나 그를 이제 멀리하거나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기에 물려도 이제 가렵고 마니까 참으라고 맞아요. 선언해서 그랬거든요. 근데 모기 외에 바람 소리, 그다음에 옆에 도반이 움직이는 소리, 또 가만히 있다 보면 지금도 방송국에 여기 실내에도 스튜디오에도 소리가 확 나잖아요. 그렇죠. 이게 공부하다 보면 집중을 하다 보면 주변의 소리가 유난히 거슬리는 게 있을 수 있어요. 네. 그 마치 소리와 또 마음의 움직임 이런 것들이 모기하고 똑같이 비유를 하자면 방해 요소는 똑같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예방하는 차원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아무리 봐도 집중해서 바라보는 거죠. 사유하고 집중하고 하는 것이 거기서 조금 그 마음에서 좀 떨어져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큰 스님께서는 재미있는 상담 법문을 했어요. 뭐라고? 그 뭐 소리가 들리면 손바닥으로 비벼가지고 싹 버려버려라 뭐 이런 식으로. 소리를요? 네, 그러니까 이제 상징적으로 얘기한 거죠. 아. 그러니까 거기에 영향받지 말라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미얀마에서는 모기로 비유해서 할 수 있는 이야기죠. 민영 씨한테 굉장히 도움이 될 만한 네, 얘기인데요. 저 그래요? 윗집 아이들이 좀 많이 끼거든요. 아, 층간소음. 네, 뛸 때마다 이렇게 이렇게 잡아서 미운 다음에 네, 아주 좋은. 네, 좋을 것 같네요. 네. 네. 그 만화에도 보니까 그런 문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기 물리면 어떡하나요? 했더니 아, 바라보아라 네. 라고 하신단 말이죠. 음. 그 모기를 물리고 있는데 이걸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이거 어떻게 좀 해석을 하면 좋을까요? 반응하지 말고 바라보라는 거는 두 번째 화살을 맞지 말라는 것과 아. 비슷한 내용이에요. 처음에는 어쩔 수 없어요. 물릴 수가 있어요. 또 방심하면 물릴 수도 있고. 근데 그 다음에 반응하지 말라는 거는 긁지 말라는 것보다는 매이지 말라는 거죠. 이제 감정적으로 매이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소리도 그런 거예요. 수행하다 소리가 들려서 수행이 방해받을 정도로 힘들면 안 되니까 그래서 거기서 반응하지 말고 예방이 최우선이다라고 이제 일화를 이제 마무리 지은 거죠. 자, 오늘은 저희가 모기장 수행이라는 만화로 또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그러면 또 이제 결론을 좀 내야 될 때가 됐어요. 네. 그렇죠. 자, 다 같이 또 외쳐볼까요? 어라? 좋아했느냐? 네, 이제 진짜 마무리를 지어봐야 되는데요. 네. 이 만화에 대해서 스님 한마디로 정리를 좀 해주시죠. 한문으로 하려다가 봄의 청정 이러다가 그거보다는 그냥 바라봄이 낫겠다라고 결론을 지었어요. 바라봄. 바라봄. 네. 봄이니까 또. 네, 봄이니까. 그래서 그 반응하지 말고 바라본다는 것을
이게 완전히 이해시킬 수는 없어요. 그래서 서울 간 사람이 서울 알듯이 여러분들이 바라보다 보면 거기서 오는 진정한 바라봄, 거기서 오는 중도, 그리고 반응하지 않을 수 있는 그 선, 그걸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거든요. 그래도 부단히 바라보면 그 어떤 순간을 맞이하게 될 테니까 부단히 바라보면 모기도 좀 조심하게 되고 발걸음도 조심하게 되고 그렇게 될 겁니다.